페이스북 보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 사랑해요. 유튜브 보는 여러분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질문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질문도 내가 답을 다 해드릴게요. Right now. 이런 질문이 돌아서요. 이런 질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생계지원금 1억을 주는 이유. 이 18세부터 주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우리 영세 상인들의 가게가 문을 60% 닫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90% 닫았죠. 그럼 우리 젊은이들 18세부터 돈을 줘야 1억을 주게 되면 매출이 엄청 일어나게 됩니다. 18, 19, 20, 21, 22, 23, 24, 25 이 사람들이 1억씩이 들어가 보세요. 그냥 시장이 횡행 돌아갑니다. 우선에 시중에 가게나 PC방이든 어떤 가게든 사람이 많이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활이 잘 되면서 유지가 돼야 돼. 집세를 낼 수 있어야 돼. 인건비를 줄 수가 있어야 돼. 이거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거꾸로 고객한테 지원하는 거야. 1억씩. 그리고 PC방 하는 사람도 1억 받아요. 예를 들어서 가게 하는 사람도 1억을 받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은 학생들이 1억을 받으면 이 어린 18세 이상들은 돈을 많이 쓰게 돼. 그럼 여러분들의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면서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1억씩을 받으니까 국가 경제가 엄청난 활성화가 돼요. 지금은 엔진이 멎어버렸어요. 이 엔진을 가동시키려면 마중물 전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1억은 마중물이에요. 이게 국가 경제는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파이가 커지지. 그 파이가 미국이 자본시장이 1억 불 가지고 시작한 자본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자본시장이 와도 인플레가 안 생기고 산업은 팽창되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팽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풀면 무조건 인플레가 생깁니까? 아니야. 우리의 국민 5천만 명에게 돈을 푼다고 그 돈이 오버가 된다. 인플레가 그런 망상하지 마세요. 홍콩같이 작은 나라도 돈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돈이 투입돼도 인플레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 경제 파이가 커져. 홍콩의 외형이 커져.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인플레 되는 것밖에 몰라. 인플레가 일어나면 정치를 잘못한 거고 파이가 커져가지고 홍콩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거 왜 생각 못해? 왜 그 생각을 못하냐? 그러면 GDP가 올라가. 홍콩 GDP가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을 풀어. 그럼 홍콩 금융시장은 나중에 무한대로 팽창이 돼. 그 생각 못합니까? 우리 한반도에 돈을 푸는 기술자가 나오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상이 홍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의 정치상 홍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의 안보상도 홍콩과 쌍둥이에요.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홍콩 사람들은 안보에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안보에 큰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홍콩이 중국으로 급견 안보가 바뀌어버렸어요. 홍콩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점점 지금 현 정권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북한 쪽으로 서서히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기 힘을 발휘하면서 홍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반도의 홍콩화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지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급격히 친중이 되거나 친북이 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홍콩과 똑같은 운명을 거치게 돼요.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천안문 사태를 보면서 홍콩 사람들은 중국이 민주화되기를 바랬어요. 야, 그럼 우리 홍콩도 살겠다. 그랬는데 홍콩 사람들이 천안문 사태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니까 중국의 민주화는 끝났다. 그리고 홍콩은 그때부터 중국으로 서서히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마치 그때 홍콩 사람과 똑같아. 좀 있으면 우리도 저쪽에 먹힐 거야. 이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안보 사항을 알고 있는 나는 중국과 미국과 이런 마치 홍콩이 영국 세력에 있을 때가 오히려 편지 이게 중국 세력이 되면 불안하다는 것 같이 우리도 미국에 안주하고 있다가 미국이 점점 우리의 국방비 방위비 문제로 가지고 점점 사이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진다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미 그런 걸 다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 남한은 홍콩과 똑같습니다. 중국에 붙어있는 땅이고 중국의 위력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도 미국이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듯이 미국이 한반도를 붙들고 있어요. 그럼 그 다작은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기술적으로 세계를 이 한반도가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세계를 통일해버려요. 중국과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수도가 서울에 들어있어요. 그런 일을 하러 와 있는 허경영 여러분이 알아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18세 어린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왜 돈을 주느냐? 이거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 이 사람들은 처자식이 없어. 부모에게 주고 나면 부모가 용돈도 좀 줄 거야.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쓰고 돈도 써봐야 사람이 나중에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줘보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 나이 늙은 사람에게 준 돈은 그럼 그것도 1억씩 주지. 그러나 그분들은 잘 안 써. 아껴가지고. 경제의 효과가 적어. 이거 젊은이들한테 가면. 이거 그냥 시장으로 빨리 들어. 이게 통일의 첫 단추예요. 예산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예산 방안 마련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승만 때 이승만이 양적 완화를 했죠. 이승만 양적 완화는 토지야. 우리나라 지주는 숫자가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그 몇백 명의 지주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그걸 토지 계획을 해요. 논아줬어. 몇 평 이상은 못 가진다. 그래가지고 토지를 논았더니 부자가 수백만 명이 나왔어. 땅 부자가. 그거 가지고 농사를 알차게 지어가지고 수백만 명이 나오고 거기서 자본이 형성됐어. 그 자본시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승만의 토지 양적 완화 어마어마하게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데 기여했어.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니까 또 고리대금업자가 판을 쳐요. 국민들이 비단진 사람이 별로 없어. 토지를 잡히고 전부 빚을 진 거예요.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또 양적 완화를 단행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화폐 개혁을 했어. 그 화폐 개혁 양적 완화로 우리나라 파이가 엄청나게 돈이 늘어나 버렸어. 돈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그 지주들의 돈이 부담이 컸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양적 완화 성공했어. 사채 동결, 화폐 개혁.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양적 완화 성공했어. 이제 세 번째 허경영. 그러니까 이승만 플러스 박정희 플러스 허경영의 양적 완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나라 양적 완화를 마무리해.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통일하는 자본을 마련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돼. 예산 마련은 시간 중급. 양적 완화 2,000조. 그리고 국가의 예산이 지금 513조. 내가 대통령이 되는 2년 후에는 우리나라 예산이 한 800조. 그리고 그 800조에서 200조만 쓰고 600조를 남겨. 그리고 교도소를 없애고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가능하면 강력범 교도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죄수들은 벌금으로 해결해. 국가가 1년에 100조가 늘어나. 그러면 600조에서 100조가 늘으니까 700조죠. 또 교도소 말고 국민들에게 또 100조가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변호사한테 사건을 소개해도 소개비를 받아. 지금 하게 되면 변호사부 위반이야. 병원에다 환자를 소개해도 소개비를 받아. 부동산에다가 집하는 걸 소개해줘도 중간에 소개비가 있어. 지금은 그런 거 받으면 전부 불법이죠. 내 아는 사람이 빌딩을 판다. 부동산에다 연결만 해줘도 몇 퍼센트 받아. 이렇게 되니까 500만 명들이 전부 돈 벌 기회가 생겨. 그러면 그걸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게 돼. 지금은 그런 돈들이 있는데 부정 뒷거래예요. 전부. 세금 신고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표를 안 받으려고 그래. 불안하니.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이. 그러니까 앞으로 변호사한테 사건을 소개하든 뭐 하여튼 소개는 전부 브로커예요. 그 돈을 받게 해가지고 1년에 100조 정도 세금이 더 거쳐. 세 번째, 그러면 또 100조 올라가지. 뭐예요? 36가지 세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100조가 들어요. 부자들이 이 36가지 세금 제도가 복잡하니까 부자들이 국세청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퇴직자들 고용해서 탈세를 겸허하게 해.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홍콩처럼 하나로 단순화시켜버려. 탈세가 불가능해. 그래서 부자들이 1년에 매년 탈세하는 200조. 요거를 다 받아내. 국민 배당금이 500조 나가거든. 600조가 남아. 거기에 오차가 있어 600조가 안 거친다 그러더라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600조를 가지고 뭐 하냐? 나머지 600조를 가지고 6.25 참전용사, 4월 참전용사 그런 수당을 참전수당을 월남 참전용사 5억 매월 300만 돌아갈 때까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돌아갈 나이가 그때까지 우리 예우를 해주는 거야. 이게 국방비를 줄이고 보훈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국가가 특별히 예우를 해주면 안보 힘이 더 강해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병신 만들고 걸베이 만들어 놓고 뭐 안보를 지키자 아무리 교육해봐 전쟁 나면 가서 싸울 사람 없어요. 전쟁터 가서 다치고 온 부상병들을 그렇게 걱진히 해주고 5억을 주고 말이야. 참전했다고. 거기에다가 말이야 300만 원씩을 노후에 돌아갈 때까지 준다면 그 사람들 그거 본 사람들이 야 전쟁터 가서 싸울 가치가 있구나. 나라가 이만큼 애국자를 이 전상자들 참전용사들 이렇게 예우해 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훈장을 줘봐. 누가 전쟁을 겁을 내겠어. 그러면 그게 안보가 강해지는데 무기만 맨날 지금 국방 예산이 50조야. 40조에서 몇 년 사이에 10조가 늘어났어.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 국방 예산이 늘린다고 안보가 되는 게 아니야. 청년들 학생들 보는 앞에 전쟁터 갔다 오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보여줘요. 왜 그 군대가 전쟁터 갔다 온 사람한테 돈을 그리 많이 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에?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애국심이 고취되고 국가관이 투철해지고 젊은이 야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서 싸워서 부상당해서도 아버지를 국민들이 막 돈을 막 싸대기로 갖다 주고 막 이래 하니 야 이거 전쟁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젊은 애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돼. 산교육인데 죽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국방비만 시절이 무슨 업자들하고 어떻게 됐는지 국방비만 계속 늘어나. 이거는 줄이겠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출산 정책으로 1년에 30조가 나오고 있어. 출산 관련 출산 장려금으로 1년에 30조가 나오고 있고 성평등으로 해서 1년에 32조가 나오고 있어. 이거매도 60조야. 이거 쓸 이유가 없어요. 출산 장려 30조 그냥 이 5천만 원씩 1억씩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출산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런 예산을 도대체가 어디다가 닦아 쓰는 거야? 어디다가 썼다는 거예요? 인구는 점점 줄어 출산을 안 하는데 출산 장려금은 점점 돈이 많이 나가. 그거는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푼돈으로 놀아서 안 주겠다는 거야. 어린애 자라는데 몇 푼씩 보태주겠대. 보육비 보태주겠대.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 돈 다 뺏으자 소리야. 절대 목돈으로 딱 줘. 출산하게. 그 다음에 배당금을 주니까 애 키우는 거 문제 없어. 다 되는 일이야. 쓰잘데없이 뭐 유치원비 뭐 그런 거 준다고 1년에 35조를 쓰고 앉아있어. 출산 장려금 35조. 남녀 평등을 위해서 1년에 32조. 금에도 70조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살림살이를 하는 걸 보고 내가 저 길거리에서 그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청년들, 그 실업자들, 저 직업 매일같이 일당 받고 일하러 가는데 그거 가니까 일하러 가자는 사람 없고 사람만 몇십 명이 와서 앉아가지고 점심도 굶고 앉아있어. 하루 일당 받고 일하러 가는데 사람 인력 시장에
사람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가족은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씩을 줘야 된다. 알겠죠? 예산 마련방은 남아도로가 여기다 또 양적 완화 2천조가 있어. 1억씩을 주는 게 양적 완화 2천조에서 덮어서 18세부터 1억씩을 줘. 그러면 국민들이 자기 18세 장가간 아들 둘이 있다. 그러면 2억이야. 엄마 아버지 2억이야. 4억이 들어와. 애 장가 보낼 수 있어. 힘이 생겨. 지하실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전세로 이사갈 수도 있어. 집 살 수도 있어. 빚 갚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억 원 미만의 1억 원까지의 전세, 월세에 사는 사람은 보증금이 아무리 빚을 수백억이 있어도 집행 안 돼. 절대 전세 1억까지 집을 경매로 한다거나 빚쟁이가 와서 뺏어가지 못하게 1억까지는 보호를 받아. 그거 좋아 안 좋아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1억 미만까지는 집행 없어. 아무리 형사, 민사, 국가에서도 집행이 안 돼. 세금을 밀려서도 집행 안 돼. 그 사람이 살고 봐야 돼. 집에 가서 냉장고 뺏어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 1억 원 미만에 사는 사람뿐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 집기를 경매하는 일도 앞으로 없어져. 고등학생이 말이야, 여고생이 피아노 치고 있는데 피아노 와서 딱지 붙여가지고 싣고 나가. 그런 제도는 없어져 이제 앞으로. 중산층의 이하의 집에 가서 가재 도구를 압류하는 이런 법은 앞으로 민법은 없어지고 1억 원 미만의 보증금이나 1억 원까지야. 1억 원 미만이 아니고 1억 원까지. 1억 원까지 보증금은 보호돼.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 받는 거 10억을 모아놔도 경매 안 돼. 압류 안 돼. 또 1억 원 주는 이 돈은 10년을 은행에 넣어놔도 압류가 안 돼. 민사적으로. 알겠죠? 예산 마련 방안 화끈하죠? 남아 돌아가니까 예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받아서 오줌에 넣고 물어보라 이 말이야. 다 여러분 걱정하는 거 다 내가 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돈을 줄 때는 1억을 빨리 받아 오줌에 넣고 그 다음은 이야기를 해. 페이스북 보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 사랑해요. 유튜브 보는 여러분 사랑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